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동방의 뿌리 페이지 145에서 이어서 올린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인 구론이 그 시대를 냉철히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사, 그러니까 청문이죠. 초사에서 분개하여 이르기를 부엉이와 거북이가 시행을 훔치자는 책략을 건의하였는데 어째서 곤이 그 말을 들었던가. 한시라도 빨리 성공에 다다르려 하였는데 요 임금은 어찌하여 그에게 벌을 내렸는가. 여기서 우리는 곤의 치수가 사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전혀 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우의 대목에서 구론이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후에 밝혀지겠지만 황제 위주로 기록이 된 사가들의 역사사가 진실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조선사가 이미 춘추 전국 시대부터 각색되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146을 또 인용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론은 식양에 대하여 의문을 던집니다. 곤이 치수한 지 오래되어 구론이 말한 바와 같이 공로가 보이는데 요 임금은 어째서 그를 벌하려 했을까? 만약 임금이 명령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 진짜 이유라면 그의 목숨을 다치게 한 식양은 과연 어떠한 보배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론은 BC 343년에서 277년 그 사이에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구론이와 제요 시대는 약 2000년 후의 시대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론은 식양에 대하여 깊이 파악을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군 곤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토론은 지금까지도 긴 여정을 밟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147에서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죄인이며 신화상으로는 영웅인 곤이 번개처럼 등장한다. 요가 또 말하기를 사악이여 하늘을 뒤덮을 듯한 홍수는 산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언덕을 생기게 하니 백성들의 근심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모두 곤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금문신고에서는 요와 단군 곤과의 사이는 단군 곤이 장인 서열에 있습니다. 왕자의 내란으로 요와 단군 곤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조선시대 제5대 제지죠. 이 제지는 곤의 외손자가 됩니다. 제지가 등극을 하는데 제지는 요와 배다른 형제입니다. 형제로 단군 곤이 외손자 제지의 등극을 도와준 것이 원인이라 하겠지만 선대조인 수정 희씨, 할아버지죠. 희씨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내력이 있어 단군 곤을 천구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학자들 간의 토론 중 왜곡된 역사서로는 단군 곤이 죄인으로 되어 있지만 신화적으로는 영웅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0을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오제 시대에서 요에 이르기까지 황제 후손들만이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요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는 모두 황제의 후손이지 다른 사람은 없다. 지도자 즉 불악의 총맹주는 모든 시족 불악의 수령 중에서 나왔을 터인데 어째서 최종적으로는 황제 집안 혼자 누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동방민족 고대 조선사의 핵심 인물인 단군 곤을 황제의 손으로 하여 단군을 박달나무 단이죠. 단군으로 하여 놓은 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51입니다. 금문신고 청동기 명문으로 밝혀지는
어지러운 시대를 마감하고 푸날로의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황제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신농시 염제 말기에 각 부락은 서로 침략을 일삼았는데 사방에서 각 지방의 색깔로 자신들을 일컬으며 일어나자 백성들은 일시에 재앙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기입니다. 신농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헌호는 군사를 훈련시켜 바치지 아니하는 것을 정벌하니 지우들이 모두 복종했다. 이게 오제번기 사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기에 신농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나 다른 한편에는 특별히 염제 치우와의 열전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악전고토였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신농시와 황제와의 치우와의 탐록 싸움은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서가 쓰여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권력자들에 의해 역사서가 뒤바뀌어졌으나 다행히도 그 시대의 상황들을 청동 명문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청동기 명문을 인용,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역사서를 바로 세우는 연구자들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군곤에 대한 토론 자료집을 우리가 해석하여 일일이 밝혀야 되는데 본 단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중국 학자들이 발표한 해석과 대한민국 학자들 간의 토론은 또 다른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어로는 언어 이해의 견해가 있어서 중국어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참고 문헌집을 취해낸 내용을 위주로 학술 발표를 하였으나 참고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토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고는 전욱의 아들이 창해의 손자이므로 라는 대목에서 황제의 손자가 창해의 손자가 된 부분과 혼원 황제는 중앙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행과 관리로도 각 부락을 관리하였다. 오행 관리는 동방은 목인이 태후를 임금으로 삼아 구망이 보좌하며 남방은 화인이 염제를 임금으로 삼아 추경이 보좌하고 중앙은 토인이 황제를 임금으로 후토가 보좌하며 서방은 금인이 소를 임금으로 육수가 보좌하고요. 북방은 수인이 전욱을 임금으로 협령이 보좌한다라고 희남자 천문훈에 기록되어 있고 상서 홍보면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권인 홍수 울진기에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한 말은 곤의 치수가 오행의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죽게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곤이 홍수를 막았다는 사실에 대해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오행입니다. 왜 율이 흐를 율인데 율자는 물이 흐름을 나타내며 오행은 여기서 당연히 금, 목, 수, 화, 토의 관직을 가리킨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이 말은 바로 곤이 홍수를 다스리는 이를 이용하여 제요에게 오행의 관직을 설명하였다는 뜻이다. 토독으로 받아들이는 중앙대제를 제요하고 나머지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제는 완전히 평등하다. 그렇다면 당시 이미 수종이란 직책에 있었던 곤은 어째서 제요에게 또 오행이란 관직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등의 내용들입니다. 혼원 황제 시기와 곤과의 시기 차이는 약 200여 년이 됩니다. 역사서에서 홍봉구주의 내용은 우임금 당시의 9년 대홍수로 아시아 전역이 홍수에 잠겨 산꼭대기까지 물이 들어차 인류가 전멸 지경에 처했을 때 도산 회계산에서 신인 창수사자를 만나 근간 옥첩을 전수받았다는 내용과 초대 당군의 아들 부르태자가 상나라 하오식의 오행치수법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황제 중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고하였습니다. 신암자 천문원에서 혼원 황제가 오행의 관리를 두었다는 내용과 상서 홍범에서의 단군 곤이 제유에게 오행 관직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다소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자들은 곤이
고는 제후의 아저씨뻘이 되므로 고는 유일한 조카로서 통치권을 가졌던 관계로 고를 사망케 하였지만 요가 서거할 때는 선량을 한 것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변함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유가들의 분장한 것처럼 과연 태평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과 요순우 사이에 선량의 이미 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미화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편 고의 사망은 실제로 권력투쟁의 결과였다라고 하면서 구론의 이손에서 곤직이 망신해 종요호유지야라고 한 말은 그의 성품이 강직했기 때문에 웅대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죽었음을 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불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당시 족은 공공시족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살아남은 공공시족의 후예들은 후대에 또 홍수를 막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고시대 신화는 주대 이후에 급속히 소멸하였으나 사마천이가 사료를 정리할 때는 수많은 신화를 발견하였는데 그 말이 관리의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아하지 못하여 폐기하였다라는 내용과 신화는 대부분 소멸하였으나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보존되기도 한다라는 산해경에 보존된 것이 비교적 많으며 시경 등에도 소량의 단편적인 기록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군 고뇌 홍수 사건 취소에 관하여 국학자들이 토론한 내용들의 일부를 통해 간추려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단군 곤이 꿈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평화로웠던 고대 조선의 실체가 감춰지게 된 동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1, 2 대홍수 사건 때 최초의 국가 단계인 는 조선의 선시인 단군 곤에 의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홍익정신이 나오게 된 동기도 중국 학자들의 토론 내용 일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혼돈을 무엇으로 잠재울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정체성을 찾아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역사서를 물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다 읽어드리고 요 끝장에 87페이지입니다. 홍익인간 위조를 지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고대 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